안녕하세요. 변한의원 변근원장입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 100세를 맞이하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전염병이라든지 교통사고, 낙상 등의 외상과 심적 갈등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라는 화병 등으로 인하여 병이 걸리게 되고 결국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상으로 인한 질환은 배제하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 모를 질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모든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흔히 술자리에 건배사에서 9988이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뜻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어느 분은 비교적 아프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시고 어느 분은 병에 쩔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왜 아프게 될까요? 저는 엉뚱하게도 이렇게 자문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아프지? 어떤 원인으로 아프지? 원인이 없이 아플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5대째 한의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왜 병이 생길까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7년 전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왜 아픈지에 대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증상을 듣고 증상을 치료하면 호전이 되었다가 다시 몇 달 후에 재발이 되지만 원인을 치료하게 되면 재발이 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증상이 개선되어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의료인이 그러하듯이 원인을 찾기 위해 많은 공부를 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도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원 시대에는 금원 사대가들이 병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동원 선생은 비위론을 주장하셨는데요. 모든 병의 원인은 비위가 좋지 않아서 온다. 즉, 영양분이 섭취가 되지 않아서 온다는 이론입니다. 주단계 선생은 상화론과 담화론을 주장하셨는데 상화론이라는 것은 수기가 올라가서 화를 식혀야지만 병이 치료된다는 이론을 주장하셨고요. 더불어 담음론을 주장하셨는데 만병의 근원이 담음, 즉 노폐물이 쌓여서 오는 것이라는 담음론을 주장하셨습니다. 유한소 선생은 화열론을 주장하셨는데요.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주장하셨습니다. 장준경 선생은 한토화 3법을 주장하셨는데 땀을 내거나 토하거나 설사를 시켜야만 치료가 된다는 이론을 주장하여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의학 이론 중에 이재마 선생,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이재마 선생은 사상 이론을 창안해내셨는데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의 체질을 나누고 체질 감별이 되면 체질에 따른 한약을 처방하고 또한 체질에 따른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이 체질을 특화시켜 진료를 하는 한의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권도원 박사는 사상체질을 음과 양으로 나눠가지고 8체질로 나눈 팔상체질을 만드셨습니다. 반면에 양방에서는 CT나 MRI, 초음파, 혈액 분석 등 최첨단 기기를 이용하여 병의 원인을 찾고 검사 결과를 또 빅데이터에 돌려서 많은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분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환자분들은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면서 본인의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의료인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매스컴을 통한 건강정보라든지 컴퓨터나 유튜브를 통한 정보 검색으로 정보를 뒤지기 시작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병원 쇼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사는 고기를 먹고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어떤 의사는 고기를 먹지 말고 과일과 채소를 먹으라고 합니다. 어떤 의사분은 쌀밥이 좋다. 어떤 분은 현미가 좋다. 등등 너무 주장이 대립되고 양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다 죽을래 라고 말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오히려 혼돈이 오지는 않나요? 본원에 내원한 어느 환자분은 종합병원 4군데 다니고요. 이상이 없다고 하자 이제는 한의원을 전전하고 다녔는데 저희 한의원이 21번째로 내원한 곳이라고 노트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한의원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다니고. 저는 5대째 한의사 집안에서 한의사 생활을 해왔지만 대부분 증상을 들어보고 복진이나 설진, 맥진 등을 통해서 한약을 지어주고 침을 넣어주면서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한약이 워낙 자연에서 채취한 생약이라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고 신경이 예민한 분한테는 증상에 맞는 한약과 그분의 체질을 감별하여 처방하면 호전이 되어서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문제는 한약을 드신 지 약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다시 전에 그 아팠던 통증이 그대로 재발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한번 한약을 먹어서 병을 완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7년 전에 병의 근본 원인이 대사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사란 무엇이냐? 내가 먹은 음식이 영양이 되는 과정을 대사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사가 잘 되는 사람은 음식이 깨끗한 피를 만들고 대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먹은 음식이 오염된 피를 만들게 되어서 결국 대사장애라는 큰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오염된 피가 순환이 되는 사람은 온몸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피가 깨끗한 사람은 온몸에 염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유니세프에서는 아프리카에 그 원조를 많이 해주는데요.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생충 감염이라든지 영양실조, 전염병 등 아주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학조사를 한 결과 병의 원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오염된 물. 우리 인체의 70%는 수분인데요.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몸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병명은 다양하지만 원인은 오염된 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동네마다 우물물을 파주는 것이었습니다. 오염된 물에서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되면 피가 맑아져서 몸이 좋아지는 것이 바로 치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병원에 가시나요? 여러 가지 증상으로 각과를 다녀보지만 정말 원인이 그것일까요? 왜 매일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늘 몸이 아플까요? 난 왜 아프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긋지긋한 병에서 탈출하려면 먼저 내가 먹은 음식이 깨끗한 피를 만들고 있는지 오염된 피를 만들고 있는지 대사가 잘 되는지를 알아봐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먹은 음식이 대사가 잘 되는지를 알기 위해 대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